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4일인데요. 그동안 계속 연금저축 제 그 수익률이나 그 현황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올렸었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아마 이게 연금저축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 올리는 거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찍게 된 이유는 제가 그 연금을 그 두 배 달성하게 되면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한 32개월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2023년, 한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5년 10월까지 해서 한 32개월을 투자했는데, 예, 딱 두 배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이 이제 연금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될 것 같고, 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게 또 콘텐츠가 좀 있으면 그런 거를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일단 제 소개나 뭐 이런 것도 특별히 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제 나이는 지금 73년생 소띠고요. 투자 경력은 미국 주식은 5년 했습니다. 주로 테슬라를 투자했었는데, 미국 주식은 제가 그때 코로나 때 2020년도 초에 코로나 때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때 처음으로 테슬라라는 주식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거의 테슬라 한 종목에만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씩은 사봤는데 거의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이상은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로지 테슬라에만 투자하고 있고요. 그 좋다는 엔비디아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했는데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대부분 또 손실이 난 적도 많았어요. 그 좋은 주식을 가지고. 근데 테슬라는 변동성도 크고 어려웠지만 제가 지금 테슬라를 계속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고 한 1년 단위로 매번 사고 팔고 주기적으로 하면서 테슬라로는 그래도 수익을 계속 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뭐 한 4년 정도인데 한국 주식도 직접 투자한 건 없고 대부분 연금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연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 투자는 그래서 연금 저축하고 미국 주식 테슬라 투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주식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연금 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제가 이제 투자는 뭐 여기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얘기했는데, 2020년에 시작해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처음 했고, 그때 이제 한국 주식은 투자할 줄도 잘 몰랐었어요. 삼성전자도 한 주 살 줄은 모르는 상태에서 했었는데, 예, 그랬고, 2022년 한 해만 좀 미국 주식에서 이때는 사실, 이때만 테슬라가 아니라 좀 QQQ, TQQQ를 막 투자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2020년 때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이때가 금리 인상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던 때였죠. 이때 정말 큰 손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반절 이상 손실을 봤었던 손실이었는데 그 외에는 그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020년에는 좀 수익이 좀 적었고 평균적으로 테슬라 투자해서 연간 한 30% 이상의 수익은 계속 올렸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3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갔을 때 테슬라 처음에 그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가 이제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 올해 30% 이상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네요. 뭐 지금 사실 뭐 한 1억 정도 들어간 걸로 하면 이 정도 수익은 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저축은 202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특별히 연금저축이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연금저축 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현대해상에도 있었고, 그리고 은행권에도 이제 투자신탁 같은 뭐 그런 상품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대부분 그 키움증권 증권회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가장 큰 계좌가 이제 현대해상에 들어있는 거 3,030만 원 이게 소득공제 받으려고 넣었던 건데, 매년 300만 원 정도를 넣었었던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이거, 10년 가까이 넣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10년을 넣었는데, 그 수익은 제가 알기로 한 7%도 안 됐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예. 원래 그 보험회사에 있는 거, 그 수익률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해지할 수도 없고 한 10년 되니까 그 정도 이자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금 한 2천 한 후반 2천만 원 후반대인데 이제 3,030만 원이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를 이제 증권 통장으로 옮겨서 제가 이제 연금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냥 한 개 통장에다가 이 돈을 갖다가 예치금식으로 넣어놓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32개월 만에 예, 이 3,030만 원이 약 6,100만 원이 돼서 이제 100% 수익을 달성했어요. 계획은 제 계획은 그 72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 매년 10% 정도 수익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것도 매년 10% 정도의 수익으로 해서 복리로 하면은 한 7년 정도면 두 배 달성이 되거든요. 72법칙에 의해서. 근데 좀 운이 좋아가지고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좀 달성을 했었죠. 예, 좀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올해는 특히나 또 코스피로 2월 달에 갈아탄 건 너무나 잘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 수익률이 엄청 좋았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거의 뭐 코스피가 18%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원래 지수 펀드는 아니고 커버드 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예, 그에 힘입어서 조기에 두 배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정도 이제 소개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좀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아는 것 같아서, 일단, 이쪽은 연금저축 수익을 이렇게 100% 달성한 거고요. 달성 기간은 32개월 정도 걸렸고, 투자 방법은 어땠냐면요. 2023년도 2월 달에 제가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때 타이거 나스닥 커버드 콜이라고,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에요.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예.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라고 미래 에셋에서 하는 상품이죠. 근데 이때 지금은 이제 커버드 콜 많이 알지만 2023년 초기에는 잘 모를 텐데 사실은 이게 미국의 QYLD라고 그 나스닥 커버드 콜 상품이 있어요. 미국 달러로 투자하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걸 좀 투자한 경험도 있고, 이거 단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수를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매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좀 좋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연금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그때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미국 같은 경우에 15%가 붙거든요. 그 수익 난 거에도 붙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걸 갖다 연금저축에서 투자하니까 이 매월 그 받는 배당금에도 세금이 안 붙고 수익에도 안 붙고 막 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그래도 배당을 매달 주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도 있고 나중에 하락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강점을 믿고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 타이거 나스닥 요거 커버드코 요 배당 상품을 투자할 때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달러가 비쌀 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달러가 좀 하락할 거다. 강세가 아니고 약세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건 좀 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되게 주의가 필요한데 지금 1,400원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환율이 뭐 한 1,000원대였잖아요. 1,100원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1,40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 자체가 환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달러에 한 20% 손실이 붙습니다. 그럼 뭐 1년에 아무리 10% 20% 성장하더라도 이제 거의 본전되든가 뭐 잘못하면 손실도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시작하게 됐을 때는 좀 그 달러가 좀 약세였어요. 그게 비싸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때 2023년쯤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때는 갑자기 근데 달러가 또 강세가 되더라고요. 다 사람들 약세로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수익률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예. 그리고 이제 2025년 2월에는 제가 코덱스 200 커버드 콜, 요거는 코스피 200에 이제 투자하는 건데, 그리고 라이즈 또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도 코스피 투자하는 건데, 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그 중순에 배당을 줍니다. 15일쯤에 갖고 있으면 그때 이제 배당을 받는 거고 요 라이즈 200 유클리 포트폴리오는 요거는 KB 금융에서 한 거고 요 코텍스 200 요거는 삼성증권에서 하는 거거든요. 삼성에서. 근데 이거는 중순 배당이고 요거는 월말 배당이고
그렇지만 거의 약간씩은 좀 틀린데 거의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둘 다 따라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요 두 개 상품에서 좀 착안을 해서 배당 날짜가 좀 틀린 거에 착안해서 요 중순 배당을 받게 되면 바로 매도해가지고 또 요 200 유클립 코드콜을 사서 월말에 또 배당을 받고 또 배당을 받으면 요걸 바로 팔고 또 요걸로 가고 그래서 매월 한번 두 번 받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 상품이 연 배당이 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월 1% 이상의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합치면 한 2%에서 3%가 됩니다. 그러면 1년 만에도 36%가 되잖아요. 네, 진짜 좋게 배당만으로. 그렇지만 이제 원금을 안 깎아 먹었을 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원금이 깎일 염려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배당락일에 요 1.5%가 그 주식 그 가격에서 빠져나가요. 배당락. 예, 만 원이었던 게 100원을 갖다가 만약에 배당을 주면 다음날 9,900원이 됩니다. 배당 줄 거를 빼놓고 하기 때문에 예, 항상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걸 좀 잘 컨트롤 해가지고 그 배당에 그 연간으로 쳤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한 10% 정도로 막으면 뭐 한 30% 정도 배당을 받으니까 20% 정도 수익을 내도 아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예, 그런 목적으로 이걸 또 시작했었고 그리고 요 2월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워낙 바닥이라는 얘기가 좀 팽배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제 뭐 애널리스트 말들 많이 듣고 하면 좀 확신이 섰어요. 아, 이제 코스피는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 커버드코 상품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때 PBR이 뭐 거의 1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달러가 좀 비싸서 달러가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아, 환율도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국내 주권으로 갈아타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환율이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한 1,100원이나 1,200원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미국계 반전하니까 그때는 또 다시 미국 커버를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지금 가진 못하고 지금 두 배 달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금 목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72호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10%면 7.2년을 곱하면 72가 되거든요. 그럼 매년 10%면 복리로 7.2년이 됐을 때 두 배가 된다는 거고요. 매년 20%면 3.6년을 곱하면 72가 되기 때문에 3.6년이면 원금의 두 배가 됩니다. 30%일 때는 2.4년이 걸리고, 예, 그래서 두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요 30% 정도의 수익을 지금 낸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뭐 물론 그냥 대가리 꽃밭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희망적으로만 얘기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30년 계속 낸다는 거는. 그렇죠. 혹시라도 이번에 30% 냈으니까 제가 그래도 뭐 지금 2.4년 동안 30% 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30%씩 계속 냈을 때 이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 금융시장이 좋아서 그런 건데 앞으로도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2.4년이면 이제 두 배가 되고요. 그러면 2.4년에 월급이 두 배가 됐으면 또 2.4년이면 4.8년에는 원금의 네 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4.8년에다가 또 2.4년을 곱하면 7년에는 원금의 8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1억을 매년 30% 수익을 내면 복리의 마법으로 7년 후에는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8억이 되고 8억이 된다는 얘기. 예. 그러면 10%일 때는 어떨까요? 여기 10%일 때가 있잖아요. 예, 10%일 때. 10%일 때는 7.2년이니까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7.2년 되면 1억, 2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7년으로 치면 한 14년 되면 이제 4억이 되는 거죠. 1억이 14년 되면 4억이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좀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4년에 또 7년을 하면 21년에는 8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 21년 뒤에는 8억이 된다는 거죠. 예, 10%. S&P에 투자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고요. 보통 QQQ는 20%까지는 아니지만 한 뭐 15%이 정도 나잖아요. QQQ는 진짜 뭐 한 5년마다 두 배씩 하면 5년에 예, 두 배.
10년에는 4배, 15년에는 8배가 되는 거죠. 15년에는 1억이 8억이 되는 거죠. 어떤가요? 복리가 되게 무섭죠. 이게 좀 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 보통 30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할 때 30년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열 몇 배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가 지금 한 400, 한 5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한 4년, 5년 후에 500달러, 아니면 뭐 3000달러 된다 그러면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겨우 6배거든요. 어, 6배 되려면, 근데 매년 한 30%씩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2.4년이면은 2배가 되는 거고, 4.8배면 4배가 되는 거고, 또 2.4년이면 8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년, 30%씩 성장했을 때 72년이면 2, 4, 8, 8배 되는 거지 않습니까? 5, 8에 40. 그거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수익이 그 정도 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계산으로 안 하고 그냥 8배라고 하니까 아, 그게 말이 되냐 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10년, 20년, 30년을 갖다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면 더 대단하겠죠. 예. 그래서 유명한 그 오렌 버핏도 그분께서는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 거, 그 버크셔웨이 한 주에 지금 한 뭐 5억, 7억 하나요? 예, 그게 예전에 7달러였거든요. 근데 뭐 워렌 버핏 그 옹께서 거의 만 20대인가 10대 후반인가 그때 무렵에 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90 몇 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복리로 계속 거의 S&P 500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금액이 돼 있는 거죠. 8달러짜리가 한 번도 액면 분할 안 하고 계속 수익을 내다 보니까 배당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상세하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2배가 됐는지. 이제 연금 일계좌라고 이게 있거든요. 그때 3,037만 2,302원을 그 가져왔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이전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하나도 입금 안 했고요. 2025년도에도 입금 안 했어요. 예. 계속 그 나스닥에 커버드 볼 그거를 했었고요. 2025년에도 입금은 안 했지만 이때는 이제 그 매월 2개 상품을 그 배당을 받으면서 2월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한 8개월 동안 계속 했으니까 아마 배당만 24% 정도 받았을 거고 그 장부에서 수익이 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6,175만 7,806원이 됐습니다. 정확히 오늘 배당 받은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거의 2% 이상 떨어졌어요. 2%안 떨어졌으면은 아마 지금 뭐 여기 한 6,300, 400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익률이 203%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금식 현대해상연금 전환이었고 32개월 주기에 발생했고 예. 이런 소득공제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수령할 때는 하겠죠. 예. 제가 이거 이제 앞으로 또 2배가 6천이 있는데 요거 이제 1억으로 만들 때 또 얼마나 걸릴까요? 예, 만약에 한 연 10%면 7년 걸릴 것이고, 20%면은 뭐 한 3, 4년이면은 될 거고요. 예, 근데 QQQ 수익률이 괜찮기 때문에, 그냥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뭐 53세니까 앞으로 한 7년 동안 또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걸 얼마든지 뭐한 2배 이상으로 불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연금 이계좌는 어, 이게 2월 1일 2023년도에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고 돼 있어요. 예, 요거는 뭐였냐면요. 제가 그 국민은행에다가 또 소득공제 상품으로다가 이제 들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대해상만큼 10년은 안 되지만 한 7, 8년 이상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1,737만 5,814원, 요 정도 금액이더라고요. 요거를 했었고, 그리고 2020, 이거는 근데 24년도에 입금을 했어요. 왜냐면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600만 원 입금하고,
25년도에도 올해죠. 6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2025년 잔고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합산한 거거든요. 이제 합산한 거에 대한 이제 요 수익을 이제 요걸 하면 요거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요건 이제 아무래도 중간중간 계속 처음부터 가져온 게 아니라서 그런지 한 67.92%? 예, 요 정도. 900까지는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연금 3개, 이게 들어가는데 3계좌입니다. 예, 요거는 2025년도에 만들었어요. 요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ISA 계좌 이제 3년 이상 된 게 한 5년 가까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5천 돼가지고, 그 중에 한 3천만 원을 연금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3천만 원에 대한 10%, 300만 원이 올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금 600만 원 든 거, 그리고 요거 300만 원, 그리고 IRP 300. 그래서 평상시에는 900이었는데, 올해는 1200만 원 정도로 갖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3천만 원에 대해서 또 팁이 있는데, 요 3천만 원에서 3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2,700만 원이 남는데, 그거는 또 매년 600만 원씩 또 증권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넣어달라고 하면 늘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600만 원씩 또 매년 넣고, IRP 300 넣고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공제 받는 정도의 돈만 연금저축에 이렇게 넣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깊숙이 얘기를 해보면, 소득공제 안 받는 것도 좀 연금도 넣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한 65세나 이때 처음에 받을 때는, 세금을 좀 안 떼고, 그렇게 되면 이건 또 지금은 또 의료보험 같은 것도 문제되잖아요. 의료보험 그 산정할 때도 그 수입이 안 들어가거든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안 받으면. 그래서 소득공제 안 받는 돈도 한 보통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고 우리가 1,800까지인가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1,800, 매년 1,800 이렇게 좀 부리게 하겠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돈이 이제 나중에 연금 받았을 때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3천만 원 2025년에 입금했었는데 이게 3,600이 돼 버렸어요. 예, 벌써 20%가 돼 버렸어요. 이게 더 한두 달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워낙 이번에 수익률이 좋아서 예,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0% 수익률이 났습니다. 2개월인데 예, 운이 좋았죠. 그리고 이 아이스의 계좌는 이것도 올해 그냥 넣었습니다. 그 오늘 좀 주식 빠져서 또 한 900만 원이니까 더 넣었어요. 지금 이거는 한 50만 원 있던 데다가 더 넣고 했는데, 예. 요거는 뭐, 이게 수익이라고 봐야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수익이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2천만 원 정도 넣었었던 것 같거든요. 1950인가, 뭐, 그 정도. 예.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넣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연금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금 잔고를 전체 합산해 보니까 한 1억 5,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연금 시작했을 때 목표가 1억을 빨리 해보자. 또 요 1억이 아니라, 요 밑에 보면 지금 IRP가 또 한 4,500만 원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원금이 한 2,8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소득공제로 한 매년 300만 원씩 넣었던 게. 근데 이제 수익률이 한 62.55%, 약 9년 수익률로 이렇게 나가지고 4,500만 원 됐습니다. 사실은 이 IRP하고 연금하고 합쳐서 1억을 빨리 모아보자 했는데, 좀 제가 좀 공격적으로 했는지, 뭐 어쨌는지, 뭐 2억이 돼버렸어요. 예, 벌써. 예, 그렇게 됐, 연금도 좀 합산하니까 2억이 넘었네요. 예. 그리고 이 IRP에는 70%는 그 주식형을 할 수 있지만 30%는 안정형으로 채권 같은 걸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 채권 수익률 요거는 좀 한 1, 2년 안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 국내 채권 하다가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서 작년엔 가지고 이거 갈아탄 건데 0.3% 나왔더라고요. 예. 마이너스로 했었어요, 채권. 미국 거. 그리고 피델리티 요거만 전 넣었었어요. 계속. 근데 요거는 이제 81% 정도 나오더라고요. 9년 넣었는데 81%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산 수익률은 좀 줄어들죠. 62%로.
채권이나 이런 수익률이 좀 적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음, 뭐 좀 더 얘기할 게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 지금 미국 주식 쪽으로 연금을 좀 옮길 마음도 있어요. 나스닥 100 정도. 근데 아직까지는 환율이 좀 비싸서, 좀 나중에 환율 좀 떨어지면, 뭐 반절씩이라도 좀 옮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쉽게 제가 돈 넣어놓고 기다렸으면 요 정도 수익률을 못 얻었을 거거든요. 가장 운이 좋았던 게 만약에 작년에 국내 거 하다가 올해 미국 거 넘어왔으면 수익률 정말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는 그 환율이 환율이었어요. 결국에는 승부 요인은 환율이 되게 세졌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에다가 작년에 해놨던 게그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좋았고요. 올해는 코스피가 너무 성장이 좀 빨랐죠. 예.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이 하는 거 환율의 영향은 안 받죠. 원화로 하는 거니까. 예. 예. 미국 거 할 때는 환율을 신경 써야지만, 뭐 우리나라 거 할 때는 그래도 뭐 신경 쓰긴 써야지만, 그래도 원화로 표시되는 거니까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거 연금을 이렇게 여러 개 계좌로 나누는 거는 이제 소득공제를 받은 상품, 안 받은 상품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지금 300만 원만 지금 이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소득공제를 안 받고 통장에다 좀 넣으면 나중에 돈을 뺄 때는 소득공제 안 받은 것부터 이렇게 빠지거든요. 예. 연금으로 받을 때. 그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가지고 또 이렇게 통장이 여러 개면 좀 상품 종목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통장에 지금 똑같은 상품 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슬슬 결론을 내리자면, 그리고 한 개의 상품으로 뭐 하는 게 뭐 주식은 분산해서 해야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분산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확실히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물론,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종목을 선택했을 때 실패할 확률도 많죠. 예, 근데 최대한 신중하게, 좀 뭐, 손실이 나더라도 제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손실이 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할 정도로 제가 좀 한 가지 상품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미국 주식은 제가 테슬라 이렇게 한 종목에 한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광고점이나 이런 걸 매년 갱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을 하니까 좀 이런 종목에 대한 좀 깊이 있게 분석도 좀 되고, 나름 좀 그 차트나 이런 거 볼 때도 좀 한 종목을 했더니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항상 집중하고 있으니까 실력도 잘 느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개 상품을 했었으면 아마 뭐 어, 뇌동매매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좀 떨어지면 왜 떨어진지 모르니까 그냥 팔고, 뭐 오르면 또 팔고, 뭐 떨어지면 또 사고, 막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의 투자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집중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면 이제 연금 이거 투자할 때도 저도 좀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게 올해는 특히 계속 코스피가 너무 상승이 좋았는데 좀 조정받으면 제가 좀 팔아놓고 좀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나중에 올라타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실패했어요. 팔면 또 올리고, 예, 되려 막 아침에 떨어지면 팔았더니 오후에는 오르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사야 하는 상황이 오고, 올해같이 좀 이렇게 코스피가 불장으로 좋을 때는 그냥 넣어놓고 좀 기다렸던 게 좀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오르고 아무래도 조정 올 것 같고 막 전문가들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소심하게 좀 일부 막 현금으로 팔아놨다가 두면 또 올라서 나중에 또 되사게 되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수익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수익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예, 일단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실수를 그 아쉬움이 안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종목도 잘 선택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면 뭐 손실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거를 뭐 감안하고도 수익이 잘 날 수 있다.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금에 관련된 거는 이제 2배 달성했으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뭐 좀 무슨 주제가 있고 하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